3월 4일에 봄방학이라는 컨텐츠가 이제 릴리즈가 된다라는 티저가 공개가 되었고 4주간 이제 컨텐츠가 공개가 됩니다. 프로미스 나인도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컴백을 한다고 했고, 그거 일환으로 이제 예능을 선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도 본편은 이제 힐링이랑 그런 웃음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티저에서는 굉장히 힐링스러운 그런 재질의 분위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예전에 괜찮은 회복해 시리즈가 떠오르더라고요. 괜찮은 회복해 시리즈를 당시에 봤을 때 그 해에 봤었던 영상물 중에 참 이렇게 손에 꼽히는 영상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즌 1은 이제 2018년에 6부작으로 나왔었고, 그래도 괜찮은 회복해라는 제목이었고, 시즌 2가 그래서 괜찮은 회복해라고 2019년에 이제 3부작으로 해서 나왔었던 영상입니다. 굉장히 힐링물입니다. 본격적인 힐링물. 이게 화면비 자체도 와이드 스크린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기본으로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지선이랑 이제 이서연이 함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각자 멤버들이 이렇게 한 명씩 혹은 짝짝이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왔다가 빈둥빈둥 대고 하루 묵고 간다, 이런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인데 참 잘 만들었어요. 이제 노지선이 요리를 중간중간에 계속 하고, 요리와 함께 각자 놀러온 이제 손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요리 관찰 힐링 컨텐츠, 그런 성격의 컨텐츠예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게 벌써 한 13년, 14년 요때 이제 유행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시세끼라는 예능이 나왔었고, 15년도쯤에는 이제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개봉을 했었죠. 하시모토 아이가 주연을 했었던 그런 영화고, 2018년에는 이제 임순례 감독이 우리나라 버전으로 리메이크도 했었죠. 이게 이제 한 소녀가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시골로 와가지고 잔잔한 이제 전원 생활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주요 포맷은 이제 계속해서 요리를 해 먹는 거, 계절이 잘 녹아들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관건이고, 그 요리와 함께 계절의 풍경도 같이 펼쳐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원작 만화가 있었죠. 근데 원작 만화가 한 1, 2년 새에 다시 영화로 리메이크된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2002년에 나왔었더라고요. 와, 2002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거 뭐 2002년에 안 태어나신 분도 이거 들을 수도 있는데, 2002년은 이런 힐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예. 그러니까 참 일본이 참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구나, 문화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국적을 떠나서 누군가는 시류와 상관없이 이런 잔잔하거나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 가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결국에는 한 10여 년이 흘러서 요런 게 주류가 되는 또 시대가 찾아오고, 다시 세상으로 소환되어서 리메이크가 되고, 요런 이제 사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던 영화,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 프로미스 나인표 힐링 콘텐츠였죠. 왜 이렇게 잘 만들었나 이렇게 나중에 찾아봤더니 브이라이브랑 함께 이렇게 루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협업 드라마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체가 아니었고 이렇게 V앱에서 기획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었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았었죠. 브이라이브나 이제 프로미스 나인 측이나 이런 힐링스러운 걸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연 그 중심에는 이제 노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지선의 지분이 상당히 있다. 실제로 이제 시즌 1에서 이제 노지선이 계속 나레이션으로 쭉 진행을 하죠. 사람이 나른한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대화가 실제 대화와 대사의 경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화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참 그런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날 것은 좀 부담스럽고 너무 전형적이면 이제 와닿지도 않고 이런데 그 딱 그 경계 어떤 지점에서의 그 대사들, 그런 컨텐츠, 그런 걸 다루는 컨텐츠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컨텐츠가 됐건 리얼함이 어느 정도 묻어있지 않으면 이제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좋았던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시즌2는 이제 극 중에서도 이제 멤버들이 프로미스 나인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진짜 대화들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각자 멤버들이 연기를 하는데 진짜 대화 같은 대화들을 막 하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잔잔한데 나중에 갈수록 약간 울컥한 포인트들을 잘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고 나면 여운이 좀 있다. 그래서 아주 잘 만든 그런 컨텐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채널 라인도 진짜 재밌습니다. 채널 라인은 거의 걸그룹 리얼리티 역사에서 봤을 때도 되게 손에 꼽히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멤버들도 다 친해서 되게 찐인 텐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참 프로미스 나인을 참 좋아하는 저는 이유인데, 그 중심에는 이제 이채영이 있고, 그리고 박지원이 있고, 송하영이 있고, 요 삼각편대가 이제 분위기를 늘 이끌고 흐름을 막 주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늘 기본 이상의 재미가 깔려 있다. 이채영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섬세하다 보니까 포착할 수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입담으로 본능적으로 바로바로 탁탁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채영이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MC로서의 포텐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멤버가 이채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뭐 예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혹은 본인만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덜어낸다면 대단히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하영은 약간 탱커 역할을 하고 늘 잔잔한 분위기로 가다가 분위기를 갑자기 엉뚱하게 바꾸는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해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가져가는 그런 또 스킬이 있고, 박지원은 이제 아이돌을 떠나서 그냥 인간 자체가 너무 웃긴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사람의 매력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 세 명이서 늘 분위기를 주도를 하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늘 재미가 나오고, 그 밖에 멤버들도 이게 보조 아닌, 중심 아닌, 진짜 너무나 다들 합들이 좋은 상태가 돼요. 얘네 세 명이 이렇게 딱 분위기를 잡을 때는 보조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셋 빼도 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셋이 아닌 상황에서도 뭐 이서연이나 이나경이나 노지선이나 분위기를 다르게 이렇게 가져갈 때도 또 그럴 땐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세롬도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서 보조를 잘하죠. 잔잔하게 보조를 잘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맨날 재미의 요소를 늘 주고, 하여간 합들이 좋아서 여타 걸그룹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평범한 포맷의 그런 컨텐츠에서도 남다른 재미를 줄 때가 많았다. 예를 들면 이제 캠핑 갔던 예전에 채널라인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그냥 별다른 포맷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거기서도 이제 멤버들끼리 막 대화를 주고받는 게 되게 재밌는 순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 롬국장 막
취임하고 옛날에 무한상사처럼 막 회사 느낌으로 이렇게 상황극 하는 것도 꽤나 재밌습니다. 지금은 채널9이 조금 쉬고 있는데 정비를 해서 돌아와도 참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3월달에 컴백을 하면 아마 채널9도 컴백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튼 재밌습니다, 채널9. 그래서 프로미스나인도 3월의 중순에 컴백을 하면 응원하는 마음으로 볼 것 같아요.